근데 뭐 모든 치료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듯이 프라치 임플란트도 단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치료학과 전문의 서울 콘스트 치과 대표원장 정용성입니다. 보통 저희가 치아가 없다고 했을 때 구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꼈다 뺐다 하는 가철성 장치를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입안에 그냥 넣어놓고 계속 활용하는 고정성 보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철성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틀니라고 알려져 있는 장치고요. 고정성 같은 경우에는 심어가지고 입안에 계속 껴놓고 하는, 요즘 조금 많이 유행하는 수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틀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잇몸 상태, 그 뼈 상태만 좋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치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잇몸 모양까지 회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미적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65세가 넘어가면 나라에서 보험을 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틀니가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는 틀니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 먼저 얘기하시는 거는 적응이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나마 위에 같은 경우는 조금 입천장이라든지 틀니가 덮는 면적이 넓은 데에 비해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혀라든지 저희가 말을 하거나 움직일 때 바닥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틀니가 좀 들썩이게 돼요. 유지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틀니를 쓰시는데 보통 어려움이 좀 있으시고요. 내 자연 치아 아니면 임플란트에 비해 저장력이 한 20-30%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물이나 누룽지 같이 단단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씹는데 조금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사를 하는데 조금 불편감이 좀 있으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수를 위에 같은 경우에는 최소 8개에서 아래 같은 경우에 최소 6개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보철을 올리는 걸 말하는데요. 장점으로는 씹는 효율이 좋고 적응이 좀 유리한 반면에, 단점으로는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야 되다 보니까 뭐 뼈이식 비용이라든지 임플란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비용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잇몸뼈가 안 좋은 경우에 뼈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라치 임플란트라는 건데, 치과 의사들끼리는 오로넥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환자분의 뼈 상태라든지 비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를 적게 심어야 할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적은 임플란트의 개수로 전체적으로 그냥 입안에 넣어놓고 있는 고정성 보철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잇몸 또한 저희가 모양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되게 심미적이기도 해요. 근데 뭐 모든 치료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듯이 프라치 임플란트도 단점이 있는데, 적은 임플란트의 개수를 쓰기 때문에 보철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보철에 무리한 교합력이 가해지거나 아니면은 뼈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원래 힘이 좀 강하거나 그러시면은 그 보철 자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철이 깨지는 순간 사실은 전체 보철을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프라치 임플란트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활용하던 방법이 통으로 지르코니아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르코니아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단점이 뭐냐면은, 지르코니아 자체가 보철물을 만들고 뭐 소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길면 길수록 약간 크랙 같은 게 생기기가 조금 용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강을 할까라고 많은 사실 치과 의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용사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 하부 구조를 메탈을 밀링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지르코니아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밑에 단단한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그 힘을 받아주는 것도 좀 더 유리하고 최대한 크랙이 좀 덜 가게 할 수 있게 최근에 조금 많이 치과 의사분들이랑 기용사분들이 시도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은 기용사 선생님의 실력과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공소의 환경과 치과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잘 심어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쉽게 말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술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도 빠를 거고 좀 더 좋은 보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일단 식립 개수도 많아지고 뼈 이식을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뼈 이식을 많이 한 데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요새 뭐 한두 달이면 한다라고는 하지만 제일 골드 스탠다드한 거는 일단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 라는 게 전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적이고, 그 다음에 풀아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뼈가 좋은 데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임시보철 자체가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안정화가 되면은 보철이 한 2, 3개월에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기간적인 거를 봤을 때도 사실은 풀아치 임플란트가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이건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은 조택 구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